네, 오늘은 2018년 4월 28일입니다. 이 4월 28일은요, 2018년 우리가 두 번째 시험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의하는 저는 2018년 7월의 마지막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안전한 산업기사 합격으로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건강하고 부자 되는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합격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요, 바로 산업안전기사는 1과목이 안전관리론입니다. 안전관리론 역시 10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2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1번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6에서 12명의 구성원이 타인의 비판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다량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대안적 해결을 찾기 위한 집단적 사고 기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여기서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항상 강의할 때 뭐라 그랬죠?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을 이야기했어요.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 금지, 자유분방, 대량 발언, 수정 발언이 있거든. 여기에 문제 안에 답을 다 줬어요. 6에서 12명인 말은 표현을 안 했지만 몇 명의 구성원으로 비판 없이 뭐요? 비판 없이 자유분방, 대량 발언, 마지막에 어떻다? 우리 리더가 수정 발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답이 뭐죠?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롤플레잉이라든지 액션 플레잉, PC 볼 플레잉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4원칙은 필기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에게 안전한 합격을 해주기 위해서 1번 문제를 준 것 같습니다. 해설을 약간 보면요, 브레인스토밍을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집중 발상법입니다. 집중해서 내가 발상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12쪽도 있지만 수없이 반복되었으면 필기 아닌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해 발생 형태라 그러기도 하고 요 재해 발생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가지고 재해 발생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항상 3세판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형태는 첫째, 이걸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에요. 요 놈을 가지고 단순 자극형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래 이런 걸 단순 자극형 또는 단순히 자극하겠지만 집중형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집중형이냐? 요게 바로 재해가 발생한 여기 작은 놈들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단순 자극형 또는 여기 잘 해놨어요. 집중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 연쇄형이라는 것은 한 개가 계속 단순하지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걸가 단순 연쇄형.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 더 있다면 여기 바로 뭐가 나와요? 이렇게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뭐가 있냐고 봤더니 이렇게 바로 요거는 복합 연쇄형이 되겠고 요는 단수 연쇄형이가 복합 연쇄형 모두 합쳤는 것이 우리는 복합형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안전조직 형태도 몇 가지가 있다. 우리는 라인형, 시스템형, 라인, 시스템, 혼형 이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3자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죄에도요, 무죄운동의 3원칙 또는 3요소 모두가 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의 실시 기준으로 옳다는 것은 뭐요?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근로자 일반 건강 실시 기준이라고 하는데 요 기준이라기보다 얘는 뭐야? 시간이라는 이런 말이죠. 사실 시간. 사무직 종사하는 근로자는 몇 시간 건강진단을 하는데 이 건강진단에 대한 것을 제가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할 거냐 2년에 한 번씩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 해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요 1년에 몇 번 하냐 그러면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사무직 종사기는 2년에 1회 하는 거죠. 그럼 요놈은 어떻게 2년에 1회 하니까 요놈은 어떻게 2년에 1회 하니까 얘가 지금 틀렸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2년에 1회 1회 하는 겁니다. 2년에 1회 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에 근로하는 거 2년에 1회. 그러니까 이게 답은 몇 번? 요놈은 틀렸고 몇 번 맞다? 지금 2번 이놈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얘가 지금 맞게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왜 삼각형도 하고 네모도 하느냐? 바로 여러분한테 시각적으로 한번 혼돈을 들여가지고 뭐 하게 했다?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요. 3번은 보니까 사무직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6개월에 1회 이상 한다고요. 돼 있고. 그러니까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한 번 하는 거죠. 사무직 종사 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2년에 1회 때 이거 다 틀렸어요. 우리가 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하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사무직 종사 외에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 외에도요. 물론 임시건강진단이라는 특수건강진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무직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진단은 자주자주 하는 게 좋지만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병원에 왜가 아프니까 가잖아. 안 아파야 돼. 그러나 진단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더라도 사전에 나를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겁니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죠. 나를 점검해보고 수시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2-217쪽에 건강진단에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지만은 실제 우리는 뭐야? 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로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역시 우리 어디서 나오냐?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제 통계에 있어서 강도율이 2.0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강도율이라는 건 뭐예요? 재해의 강, 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도율은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강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우선 강도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바로 근로 총 시간수분의 근로 재해 건수도 아니고 자수도 아니고 뭐요? 근로 손실일수가 되겠습니다.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얼마? 10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라고 해서 2.01 때 뭐냐고 이거요. 2.01이라는 것은 바로 1000시간 1000인시당 몇 시간에 며칠에 근로손실이 발생하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한번 1번도 한 건의 제외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1000명당 2건의 제외도 아니에요. 뭐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근로시간 1000시간당 2.0건이 아니고 건이 아니고 며칠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근로시간 1000시간당 2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바로 강도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산재로 인한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말하는데 이거는 산업재해 경중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공식을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필기시험에도 나왔지만 실기 필답형 시험에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2016년부터 18년 4월 28일 날도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 기에
앉을 때까지 여러분 반복해서 듣기도 해야 되지만 눈으로 반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눈이라 그랬습니다. 눈은 몇 퍼센트? 100% 중에 60%가 바로 교육의 효과로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우리는 몇 번째 문제가 5번째입니다. 5번째 딱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예요. 제가 엄지손가락을 딱 지키면 뭐예요? 오지 운동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는 여러분을 몇 퍼센트? 100% 신뢰한다는 뜻이요. 음식점에서 함부로 좋아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합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양립성이 뭐예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정재수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어떻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나는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이 바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3요소를 했잖아요. 교육의 3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주체는 누구다? 교육의 주체는 바로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누구 되죠? 강의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또 매개체는 뭐라 그랬어요? 매개체는 교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교육의 3요소는요. 주체는 강사요. 바로 객체는 수강자입니다. 매개체는 교재라 그랬습니다. 이 3요소가 됐을 때 여러분은 뭐가 해야 돼서 안전한 뭐가 된다? 안전한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합격뿐 아니고 여러분은 세계 유일무이한 명품입니다. 명품은요. 명품 강사가 강의했을 때 제자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청출어람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보다는 누가 나아야 된다? 제자가 나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면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강의로 산업안전기사는 틀림없이 합격이 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관리자도 보통 안전관리자가 되면 안 된다. 명품의 안전관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오지 운동을 강의하고 조금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5번째 가보겠습니다. 5번째는요. 이거 법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자 하네요. 뭐냐 그랬더니 산업안전보건 영상,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중 관리감독자예요.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관리감독자는요.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이 우선 알아둬요. 산업재해보상이라든지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는 관리감독자의 교육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일반 근로자의 정기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있죠. 그뿐 아닙니다.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표준안전 작업 방법이라든지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어디 있다? 바로 여기 있다. 그 외에도 관리감독자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거라든지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186쪽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2017년에도 연속 기사, 산업구분, 기사 구분 없이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의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6번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요. 6번은 참 교육의 이런 문제다. 교육은요. OJT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바로 OJT가 있다. OJT는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하기 위한 거죠. OJT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아라 그러네. 그럼 첫째,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렇죠. 외부 강사를 돈 많이 들어서 다른 거 일 중단하고 야 강의 들어 하니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둘째, 상호 신뢰 및 이해도가 높아진다.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OJT가 아니고 OJT가 될 것이고요.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관련 훈련이 가능한 것도 뭐다? 바로 누가 되냐? 역시 OJT가 되겠습니다. 직장의 실제반응의 훈련에 실제적 훈련이 가능한 것도 바로 2번, 3번, 4는 OJT가 아니고 OJT. OJT는 오로지 훈련에만 전념하게, OJT는 오로지 훈련에만 전념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OJT는요, 다수의 근로 조직적 훈련을 행하는 가능하고 각자 전문가를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설비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 직장의 근로자가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고 교육 훈련의 목표에 대해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OJT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1-171쪽에도 있지만 합격기를 볼 것 하면 2016년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도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요, 항상 무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령이 필요하다. 바로 최근에 정보를 해야 돼. 그래서 2018년 3월 4일 날 출제됐다. 그래서 지금 2018년 4월 28일 문제지만 여러분 이 더움에 7월 31일 날 2018년의 마지막 화요일 날 강의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안전한 3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7번째요. 아이고, 산업안전보건표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 4가지에 크게 있죠.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가 있고 한 개 더 한다면 관계자 외출입금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선 모양을 딱 보면 금지표지야. 금지표지는 금지표시인데 뭐냐 이렇게. 이것은 바로 뭐를 보냐 하면 요놈 자체는 뭐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요놈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하고 바탕은 뭘 한다? 흰색으로 한다.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요 가리키는 물체는 뭐야? 검은색이죠. 검은색. 유일하게 3색으로 한 것이 금지표. 이 그럼 물체가 뭐냐? 답을 가르쳐줬네. 바로 물체 이동 금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외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통행 금지, 사용 금지, 탑승 금지, 금연, 하기 금지, 물체 이동 금지 등도 알아놔야 되는데 나온 시험이 바로 물체 이동 금지였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쭉 보면 우리 교재 1-194쪽에도 나왔고 역시 16년부터 우리가 3년치 중에서도 4번이나 연속 나왔습니다. 역시 안전하고 명쾌한 정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는요. AE형 안전모에 있어 내전압성입니다. 전압성. 내전압성. 야! 전기에 견딜 수 있는 안전모라 합니다. 전기에 견딜 수 안전모는요. 최대 전압을 몇 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걸 말하는 걸 묻습니다. 안전모의 종류도 역시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어떤 게 있나요? 바로 A, B라는 안전모가 있었고 AE라는 안전모가 있었고 A, B, E 3가지. 여기서 A형이라고 했어요. A형은 뭐예요? A라는 것은 낙하, 비례, 방지용이죠. 그 다음에 B라는 말은 추락 방지. 그러니까 요거는 A니까 낙하, 비례, 감전 방지 E는. 그러면 이 내전압성은요.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걸 말해요. 답은 일단 4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7000V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기가 저압, 고압, 특별 고압이 있어요. 있는데 역시 AC를 가지고 뭐라 그래? 교류라 그러고 BC가 아니고 DC를 뭐라 그래? 직류라 그럽니다. 이 직류나 교류나 있는데 교류일 때 저압은 얼마요? 600V 이하를 말해요. 고압은 얼마? 600에서 7000V를 말해요. 이하를 말해요. 특별고압은 바로 교류나 직류나 모두 다 똑같이 어때? 7000V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고압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7000V 이하에 견디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전압을 우리는 7000V 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AE나 E자가 들어간 내전압성이라는 말은 전압이에요. 전압은 뭐예요? 전기 압력이잖아. 우리 알아둘 게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전류는 뭐 저항분의 전압이다. 요사이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2018년요. 너무 덥다 보니까 갑자기 변압기가 터졌대요. 왜 변압기? 변압은 뭐예요? 전기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죠. 바로 220V를 380V를 한다든지 380V를 220V 변압, 압력, 전기를 조절하는 거 우리는 변압기라고. 갑자기 사람도 피가요. 정맥과 동맥이 있는데 정맥은 작은 거, 동맥은 크잖아요. 이 동맥이 정맥으로 가면 어떻게? 가부하 걸리가 터져가지고 내가 갑자기 터졌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맞지 않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그러나 전기로 흘러가는 흐름이 220 와야 되는데 갑자기 견디지 못하니까 우리 변압기가 터지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7000V 이상은 우리는 뭐라 그런다? 특별고압인데 7000V까지는 뭐다? 고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째는요. 안전점검의 종류입니다. 안전점검의 종류에서 태풍입니다. 태풍이 와요. 폭우가 와요. 태풍은 뭐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또는 폭우는 뭐야? 비가 온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 건설안전기술에서 철골 작업 시 작업 중지 기준이 3가지 있어요. 첫째, 바람은 얼마? 바람은 풍속이 초당 10m/s면 작업을 중지해야 돼요. 또 비가 와야 돼. 비는 얼마? 시간당 1mm 이상 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돼. 눈은 시간당 1cm 이상 오면 작업을 중지한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사태 발생 시 관리자나 감독자가 기계, 기구의 설비 등의 기능상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점검하는 거 뭐라 그래? 태풍이 왔다, 폭우가 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특별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 그대로 특별 점검이라고 그러죠. 일상 점검은 말 그대로 밥 먹은 후 시도 때도 없이 수시 점검을 한다 그래 가지고 수시 점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 점검은 어떻게 날짜를 정해 놓고 뭐 7월 31일날도 하고 8월 31일 그래서 날짜를 점검해서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 우리는 무슨 점검? 바로 정기 점검. 그래서 이 정기 점검을 계획 점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상 점검과 수시 점검은 사실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9번째 답은 특별 점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강조기관에도 실시하는 점검이 특별 점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바로 내가 공부는 눈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요 똑같이 안 나오는데 왜 똑같이 안 나오냐고 도라이냐고.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문제 은행식입니다. 오탈자까지도 똑같이 나와야 돼. 조금만 틀리면 문제 은행이 아니에요. 왜? 컴퓨터로 입력해놨는 게 어떻게 맨날 바꿔서 나오냐? 바꿔서 나오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죠. 지금의 최적기 합격은 바로 기출문제 10년 이상을 봐야 된다. 왜 10년 이상 봐야 되냐? 10년치 정도면요. 바로 1년에 우리는 360문제입니다. 360문제는 10년치 하면 3600문제입니다. 3600문제만 보면 안전한 합격은 틀림없이 보장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의 강의를 듣고 가인도 10년 이상 봤는데도 떨어진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 진짜 책임질게요. 벗어나지를 않아요. 60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도는 10년치를 보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3년치만 보면 안 되냐? 3년치 봐도 괜찮아. 아니 1년치 봐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이래 3년치 3시간 봐가지고 합격했다 그래도 그건 자격증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좀 공부해야 될 거 아니면 너무 쉽게 따도 따는 사람은 좀 너무 요행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자격증에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또 10번째 문제를 보죠. 10번째요. 재발생은요. 직접적인 원인 중 불안전한 상태가 아닌 것은 그럼 이렇게 알아야 돼요. 뭐가 알아야 돼요?
재해의 원인 그래. 재해의 원인은 직접 원인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두 가지는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인데 물적 원인은 불완전 상태고 인적 원인은 불완전 행동인데 불완전 행동이 무려 몇 퍼센트? 88%고 불완전 상태가 10%입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불완전 상태가 아닌 것은 뭐예요? 상태는 반드시 뭐야? 멈춰 있지만은 물건이 잘못된 거죠. 그럼 불완전은 인양 뭐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은 인양은 뭐요? 인양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 움직여. 움직인다는 건 뭐가 있어? 반드시 우리는 뭐 영어로 하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 이런 거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건 뭐야? 행동이 되겠죠. 그럼 답은 벌써 몇 번이 나왔다? 1번이 답이 벌써 나와 있는 거죠. 부적절한 보호구, 결함이죠. 잘못된 거죠. 셋째, 결함 있는 기계 설비. 결함만 들어가면 당연히 되는 거죠. 결함. 그다음 그뿐 아닙니다. 불완전한 방호장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뭐다? 불안전한 상태. 무슨 원인? 물적 원인이 되겠어.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드디어 11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1번째 가보면 물론 해설을 보지 않더라도 될 거고요. 11번째 보면 야 대단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야 돼. 왜 외국 아이들 이름을 또 반복해야 되나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욕구 5단계 중에서 제2단계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2단계라는 것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1단계는 뭐예요? 첫째 생리적 욕구라고 그래요. 생리적 욕구. 2단계가 안전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답은 벌써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요? 사회적인 욕구를 말하고 4단계는 뭐다? 바로 존경받는 욕구,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죠.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도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산업안전기사 합격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돼. 자아실현 그런 거고요. 바로 여러분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합격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1-132쪽도 있지만 2016년도부터 2018년 4월 28일에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기사지만 산업기사에도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12번째 가자고요. 12번째 가야죠. 근데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가급적 20분에서 한 30분 정도에 끝내려고 과목당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왜 30분에 끝내려고 하면 여러분도 시험 문제 푸는데 한 문제당 몇 분? 1.5분이에요. 그래서 1.5 곱하기 20을 하니까 3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습할 때 이런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 똑같아야 돼. 시험 문제도 어떻게? 문제 은행식이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도 똑같게 한다. 그래요. 12번째 부터 대뇌, 좀 그러네. 대뇌가 아니고 대뇌라는 것은 뭐예요? 휴먼 에러, 인간의 실수로 인한 착오의 요인이 똑같은 말. 휴먼 에러 실수, 착오, 실수, 잘못한다. 착오의 요인이 아닌 것은 머리로 해서 실수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말이죠. 첫째, 인지과정의 착오는요. 착오 요인, 인지과정의 착오는 똥오줌도 못 가린 놈을 뭐라 그래? 어린아이를 말해. 그러니까 인지과정, 그런 걸 인지과정 착오. 그 다음에 조치과정 착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판단과정이 착오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아니는 것은 우리 대뇌로 생각하는 에러는 바로 인지과정 착오, 판단과정 착오, 조치과정 착오 세 개밖에 없어. 그 답은 당연히 뭐가 있어? 행동과정의 착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을 잘 알아둬야 되고요. 좀 어려운 것 같이 맞으면 요 내용은 여기서 알아둘 게 대뇌 휴먼에라는 사실 우리 교재는 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문제도 뒤죽박죽을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시험 문제도 순서대로 1장에 1과목이 나오는 게 조금의 사실, 조금 출제 기준이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번째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주의입니다. 주의는요. 뭐라 그랬어? 관심을 가지는 거야. 부주의는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걸 부주의라고. 주의는 관심을 갖는 거죠. 주의에는요. 바로 우리는 0부터 4단계까지
5가지 의식 상태가 있습니다. 이 의식 상태인데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고 잠자고 있는 상태야. 영은. 그 잠자고 있는 상태는 뭐예요? 바로 무의식, 제로의 상태죠. 이거는 말하면.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왔고요. 의식의 이완 상태, 가긴장 상태. 가긴장 단계는 우리가 바로 4단계 이런 것이 되겠어요. 맹유한 상태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몇 퍼센트, 신뢰도가 얼마 0.999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해설을 보겠습니다. 우리 의식 상태가요. 0은요. 제로니까 무의식 실신하는 거고요. 주의작용은 제로예요. 그 다음에 1단계는 이상, 의식 불명, 2단계는 이완 상태, 3단계가 가장 정상적이고 명쾌한 상태, 신뢰도를 지수로 굳이 나타낸다면 0.999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4단계는 가긴장, 그러다 보니까 1점에 고집하는 또는 돌발 상태도 가긴장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19쪽, 148쪽도 있고 2016년 10월 1일에는 기사가 아닌 산업기사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가 되었다. 14번째요. 생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야, 이게 생체 리듬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리듬을 말하는 거죠. 이 바이오리듬 누가 만들었다 그랬나요? 바로 BC 2400년 전에 누가 만들었나? 바이오리듬들은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었잖아요. 히포크라테스는요, 의사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요, 통상 누가 그러면 그 히포크라테스를 하면 히포크라테스가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잘 물어보는데 히포크라테스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히포크라테스 제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는요, 플라톤도 히포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의사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는요, 어떤 거냐 하면 위험이라는, 우리는 알아둘 게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은 우리는 3가지 리듬이 있죠. 바로 지성적 리듬 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육체적 리듬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감성적 리듬 또는 감정적 리듬 3가지 리듬이 있죠. 그래서 P, S, I라 그래가지고 P는 육체를 나타내고 S는 뭐 감정을 나타내고 I는 지성을 나타내. 그래서 색깔로 나타내면 P는 청색을 나타내고 바로 S는 감정, 적색을 나타내고 I는 녹색을 나타내는데요. 실제 이것이 어떠냐 그러면 묘하게 네이버상에도 이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바이오리듬 반드시 P는 육체적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남성을 나타내요. 남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하면 청색을 나타내는데 아마도 그 네이버상의 색깔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는 어디에서 이제 누가 잘못한 건 네이버에 잘못 넣었지. S는요, 감성적을, 여성을 나타내는 성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체 리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야간에는요, 체중이 감소된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는 야간에 체중이 감소되죠. 바이오리듬 위험이래. 위험일은 뭐 1년에 5에서 6일 정도 나타내죠. 야간에는요, 말초 운동 기능도 저하돼요. 체온, 혈압, 맥박수는 주간에는 어떻게 감소해요. 감소. 일하려면 감소하고 야간에는 어떻게 상승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또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은 주간에 증가하고 야간에 감소한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는 생체 리듬의 변화, 바이오리듬에서 위험일날 변화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39쪽도 있지만은 2017년 8월 26일과 9월 23일, 이 9월 23일은요, 사실 어디냐 하면 바로 건설안전기사에 출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15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째는요, 어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 작업 중 2명의 사망자와 의사 진단에 의한 휴업일수가 90일이었다면 90일 손실을 가져온 경우 강도율은 얼마냐면, 강도율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어요. 바로 앞에 1번에 했나요? 2번에 강도율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율은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연근로 손실률서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근로자 수 곱하기 하루는 8시간, 1년은 300일로 잡죠. 그게 바로 근로 총 시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2명이라고 해서 1000명 중 작업 중 2명의 사망자의 근로손실 얼마? 7,500일이에요. 그럼 2명이니까 2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진단일수, 휴업일수 90일이니까 90일에다가 365일 중에 며칠 작업했죠? 300일 작업했다. 그래서 6.28이 되는 건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7,500일 수는 7,500일은 정제수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국제적인 ILO에서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요 5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실제 근무 가능한 30년을 잡을 때 55 빼기 30이 사람이 많이 주고 그래서 55 빼기 30 하면 25가 돼. 25 곱하기 300을 하니까 얼마 나와? 바로 7,500일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사망하면 근로손실 7,500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듣지 말고 앞에 그래서 필기교재를 봐야 돼. 문제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꼭 이런 얘기합니다. 필기만 합격하려면 뭐만 봐야 돼? 그냥 가인도 봐도 돼. 그냥 안전하게 내가 안전관리자로서 평생 동안 건강하고 장수하고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필기교재도 보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놔두고 반드시 가연도 10년치를 보셔야만 안전하게 합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16번째 가보자고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요.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 사실. 그래서 가급적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정제수와 함께 했으니까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기본 이론이죠. 학습 지도의 원리가 아닌 것은 학습 지도할 때는요 9개의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오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직관의 원리. 야 보면 안다. 이런 직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야 참 똑똑하게 생겼다. 자네 합격되게 하기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직관의 원리입니다. 직관의 원리가 있고요. 또 알아둘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개별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OJT는요. 개별 교육에 적합하고 OFJT는 집합 교육도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개별화의 원리는 있는데요. 물론 공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 계속성의 원리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번째 사회화의 원리다. 반드시 사회화의 원리가 되죠. 왜? 이 산업안전 공부를 하면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외에도 자발성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 생활화의 원리, 자연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직관의 원리, 목적의 원리, 가학화의 원리. 답은 계속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2017년 9월 23일 날 건설안전기사에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산업안전기사 합격하면 당연히 건설안전기사도 자동적으로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번째 가겠습니다. 17번째는요. 안전보건교육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안전보건교육계획에는요. 7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 7가지는요. 첫째, 교육의 종류와 교육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뭔 교육할 거냐? 산업안전 합격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바로 대상은 누구냐?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해야 될 뿐입니다. 이런 대상이 하고요. 교육 과목과 내용도 해요. 지금 우리가 1과목 안전관리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육 장소 어디서 할 거냐?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의 발산지 강서구에서 내가 교육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육 지도안은 바로 뭐냐 그러면 물론 여기 안전보건교육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교육 지도안은 강의 자료에 하나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인데요. 18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 메커니즘에서
인간관계 메커니즘,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는 다른 사람을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해. 야, 너 내 닮았네. 뭐 똑같잖아. 그걸 뭐요? 이래가지고 이런 거 우리는 한 가지 동을 써가지고 뭐 동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있지만 바로 쭉 넘어갔어요. 19번째입니다. 19번째는 보호구예요. 보호구 중에서 유기화합물, 방독마스크, 시험가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거예요. 우리는 방독마스크는요, 6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유기화합물은 시험가스가 3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1개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독마스크의 시험가스 종류가 유기화합물 시험가스 종류가 아닌 것은 바로 첫 번째, 염소가스 또는 전기를 어디에서 해요? 이거는 유기화합물이 아니고 바로 할로겐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벌써 일본에서 찾았어요. 그 외에요, 유기화합물은 시클로헥산, 그 다음 뭐 이소부탄, 그 다음 뭐 디메틸 에테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 오히려 색깔을 알아야 돼요. 유기화합물은 갈색, 할로겐 회색, 항화수소 회색, 그 다음에 시아노수소 회색, 아항산용은 노란색, 암모니아용은 녹색. 요걸 꼭 알아야 되고, 이거는 간단해요. 19번은 아닌 것은 염소가스 또는 전기를 어디서? 바로 할로겐용에 적용하는 것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20번째. 20번째는요, 바로 우리 2018년 4월 28일 제1과목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은요, 라인 스텝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관한 특징이 아닌 것은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만을 절충하는 거죠. 첫째 보겠습니다.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안전활동을 쉽게 말하면 이 목적은 라인형과 장점과 스텝형의 장점을 절충하는 거예요. 맞죠? 안전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스텝에 월권 행위가 있으면 라인의 스텝에 의존 또는 하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맞죠? 왜? 실제 일은 내가 하지만 지시는 사장이 하니까 진짜 사장의 의도인지 안전관리자 의도인지 알 수가 없죠. 셋째, 생산 부문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생산 부문의 안전과 책임이 없다는 거, 이거는 어느 조직? 바로 스태프형 조직이 되죠. 그럼 답은 벌써 3번이 찾았어요. 4번, 명령교통과 좋은 근거중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바로 이 얘기가 정말 사장의 뜻인지 바로 손바닥 잘 비우는 사람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라인 스텝 혼용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형의 단점을 조금은 생산 부문 협력 안전과 명령을 전달할 수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다는 거. 이거는 뭐요? 바로 라인 스텝 혼용이 아니고 스텝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생산 부문은 안전에 책임 권한이 없는 것도 역시 스텝형의 단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31쪽에도 나오지만 2016년 3월 6일, 2017년 8월 10일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2018년 4월 28일 2018년 제2회 1과목 안전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험에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과목, 다음 과목은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합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